지난 시간에 이제 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두 개의 공통점은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단일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티저로 적게 되면 오직 정수만 저장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스트링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문장만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여기를 불리언 타입으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true,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스트가 탄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즉 얘 같은 경우는 단일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실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리스트가 오히려 맵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이 무지성으로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알아서 걔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데이터 라벨링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덱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매겨지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왜요? 내가 예를 들어서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한 90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90 몇 개 있는 데이터 중에 나는 예를 들어서 78번째 데이터를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데이터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인덱스 오브라는 걸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맵에 비해서는 살짝 불편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리스트를 써야 되고 언제 맵을 써야 되고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일단 리스트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는 이런 걸 제너릭이라 하거든요. 제너릭.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구나. 리스트도 그렇고 맵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일단 리스트는 그러니까 맵은 리스트에 비해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얘는 단일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얘는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에 있는 녀석을 이제 키로 설정을 하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을 그러니까 밸류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의 데이터 타입, 밸류의 데이터 타입. 그래서 맵이라는 걸 쓰게 되면 보통 요거는 그냥 스트링으로 거의 고정입니다. 스트링으로 고정이고 밸류를 여러분들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맵 같은 경우는 키 값이 한 쌍이에요. 한 쌍.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자연스럽게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걱정을 할 필요 없지만 직접 해줘야 됩니다. 뭐 내가 이 특정 값에 대해서 어떤 라벨링으로 할 건지 그러면 짱구로 할 건지 짱아로 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통해서 그 값을 가져온다면 얘는 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철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철수 10,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리스트에 비해 장점은 뭐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레벨링을 내가 어쨌든 고생스럽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걔가 몇 번째 있었지, 1번째 있었지, 2번째 있었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넣을 때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수고롭더라도 뺄 때 나중에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리스트하고 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자 그러면 맵을 한번 응용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렇죠? 자 저는 여기다가 이런 걸 써볼게요.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써볼게요. 아티클. 자, 아티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int id 그 다음에 int hit count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조회수라는 의미, 조회수다. 자, 그 다음에 아티클 생성자를 만들 건데 저는 int id 그 다음에 int hit count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this.id는 id 넣어줄 거고 this.hitCount는 그 다음에 hitCount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있는 아티클 객체를 만들게 되면 뭐가 안 된다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안 됩니다. 원래는 이제 빈 아티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가 생겼으면 반드시 이 아티클 객체에다가 생성했을 때 인자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자값을 넘겼을 때 그 객체가 딱 실행되면서 이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비어있는 생성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가 뭘 선택하냐면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이 녀석을 선택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맵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맵. 자, 스트링은 고정이라 했죠. 근데 여기다가 아티클 타입을 넣어줄 거예요. 아티클 타입. 그 다음에 아티클스 맵이라고 있고, new 해시 맵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게 가능해요. 데이터 집어넣는 건 푸시라 했죠. id가 가장 큰 게시물, 그 다음에 얘는 뭐라 할까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자, 왜 오류나는 거예요? 맵은 데이터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몇 개 넣어야 된다고? 그쵸? 2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해서 new article. 자, 여기다가는 101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쓰라고 하니까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수강생분들한테 작성하라니까 요 아이디를 고지그대로 적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인텔리제이가 알아서 요 100이 요 아이디 값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지 요 아이디를 적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심표한 다음에 얘는 조회수니까 조회수 한 1000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티클 딱 쓰게 되면 아티클 리모컨 들어가는 거예요. 아티클 리모컨. 아티클 리모컨.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인티저 쓰게 되면 숫자 들어가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하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스트링으로 써주는 게 통일이에요. 통일. 자, 그러면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get을 이용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자 보세요. get을 이용해서 가져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여기다가 articles 맵에서 되죠? get 해가지고, 자, 지금 얘가 키란 말이에요. 키. 근데 우리가 키를 통해서 밸류 값을 가져오게 되면 실행했을 때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떠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뜰까요? 지금 우리가 가져온 거는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new article. 뭐죠? 객체죠. 그죠? 자, 객체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객체의 주소값, 즉 요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게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메모리 공간에서 힙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뭘 품고 있다? 뭐 리모컨이라는 걸 품고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티클 객체를 생성하면 어쨌든 요 녀석이 힙이라는 공간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뭘 품고 있다? 리모컨이라는 걸 품고 있는데, 제가 이걸 리모컨을 비유하는 이유는 뭐다? 얘가 뭐예요? 이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주소란 말이에요. 실제 주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기 때문에 그 주소 값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프린트 ln 했을 때 객체를 여러분들 하게 되면 객체 번호가 출력되는 게 맞습니다. 걔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객체 번호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객체 번호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디가 뭐고 히트 카운트가 뭔지, 뭐 100,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는 뭐 100, 그 다음에 뭐 히트 카운트는 1,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객체를 출력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요 녀석한테 모든 클래스는,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걸 상속받습니다. 뭘 상속받는다고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무조건 상속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이유는 얘가 자바가 알아서 임의적으로 오브젝트라는 걸 상속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아티클 클래스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스에 있는 건데, 이 클래스한테 뭐가 가능하냐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는 toString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toString 메서드라는 게 존재해요. 메서드, 함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객체 출력 시 개발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 번호가 출력이 되는 게 맞는데, 객체 출력 시 객체 번호가 아닌 개발자가 원하는 모형으로 출력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toString 메서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쓰냐?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작성해 보면 되는데 일단 저는 쓸게요. 제가 그러면 자, public 그다음에 string to 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쓰니까 왼쪽에 이게 이 표시가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요 표시 이게 바로 여기 이거 눌러보면 자 이동됐죠? 어디로 이동됐어요?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로 이동이 됐거든요. 이게 표시가 메서드 오버라이드 했다는 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겠죠? 아니 강사님, 제가 지금 부모 클래스에 아티클티 부모 클래스 상속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녀석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이 toString이라는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걔의 역할은 뭐다? 객체 출력 시 객체 번호가 아닌 개발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출력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 그냥 컨트롤 눌러서 toString만 클릭해보면 오브젝트로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return string. 자, 스트링 폼에 기억나시나요? 자, 스트링 폼에서 뭐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프린트 f랑 살짝 비슷한 건데, 근데 프린트 f나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출력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행하자마자. 근데 나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품고 있다가 원할 때 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할 때 지금. 자, 그러면 이때 스트링 포맷을 쓰고 큰 따옴표 id %d 그다음에 hit 카운트 %d.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id 넘겨주면 되고 히트 카운트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메서드 오버라이딩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이거 적어줘야 됩니다. 이걸 안정되어 가지고 뭐라 하진 않지만 이걸 적음으로 인해서 얘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한 거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메서드를 메서드 오버라이딩 한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면 아까 객체 번호가 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온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출력하니까 100과 지금 히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id가 가장 큰 게시물 말고 나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을 키로 접근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1 나오겠고, 그쵸? 그 다음에 1000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뭐야, 오타 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리스트 뭐라고요? 데이터 넣을 때 편하다. 그 다음에 데이터 뭐라고요? 가져올 때 불편하다. 엄청 불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덱스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인덱스가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뭐예요? add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맵. 아까 맵 같은 경우 데이터 넣을 때 어떻다고요? 그죠? 불편하다. 엄청 불편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트에 비해서 데이터 가져올 때는 편하죠. 그죠? 인덱스는 어떻게? 수동이죠. 여러분들이 정해줘야죠. 데이터 넣는 함수 뭐죠? 그쵸, 푸시죠. 자, 여기는 데이터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 자, 이게 지금 리스트하고 이제 맵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웠으면 이제 맵에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진짜 리얼 간단하게 한 거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했어요? 데이터 추가했죠? 그렇죠? 자, 데이터 추가는 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키하고 밸류에 그 다음 데이터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온다? 가져올 때 get으로 가져온다 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데이터 수정은 뭘까요? 수정.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요 키에다가
데이터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은 뭐 아이디가 2번에 뭐 조회수가 1200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출력했을 때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출력하면 뭐로 바뀐다? 12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위에 값이 수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삭제는 뭘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한 다음에 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티클스 맵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이 삭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삭제가 된 상태에서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 된다기보다는 널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삭제죠. 그래서 이제 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키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존재 여부. 바로 뭐가 있냐면 컨테인스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도 컨테인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맵도 컨테인스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키를 넘겨주는 건데, 자, 아티클스 맵의 컨테인스 키. 얘는 뭐라 쓰는 게 좋을까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얘를 써야죠. 지금 딴 거 쓰고 있었네요. 이렇게 써야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있잖아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같은 경우는 키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으면 이 녀석은 뭘로 변환되냐면 true로 변환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true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기에다가 쓰는 것보다 불리언 이제 exist. 자, exist가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 출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출력되겠어요? true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존재한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을 위해서 삭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뭐라 하겠어요? 그쵸? false 나오겠죠. 그렇죠. false 나오겠죠. 실행해보면 false가 이렇게 존재 여부에 false가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뭐 아니까 금방 풀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티클스 맵에 키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키셋. 그러면 이 키셋은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지금 요 코드 안에서. 그러면 지금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만 나오죠. 제가 이거 리무브 요거 좀 주석 좀 색깔 걸어볼게요. 그러면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자, 이 키셋이라는 건 뭐냐면 키들만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키들만의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맵 안에 있는 키만 뽑아오는 게 바로 키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셋. 자, 그 다음에 밸류 값만 뽑아오는 게 있는데 바로 values라고 보시면 돼요. values. 얘는 자, 그러면 한 김에 여기까지 테스트 해볼까요?
다음에 value 아티클 키스라고 쓸까요? 키들 리무브가 아니라 values 이런 식으로만 쓸게요. 아티클 맵에 values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쓴다? valu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키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value는 이렇게 지금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맵을 통해서 순회 출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순회 출력. 그러니까 순회 출력하는 거는 내가 그 안에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냐. 자, 순회 출력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폼은 써주면 돼요. 폼. 근데 이제 맵 같은 경우는 뭐 인덱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0, 1, 2, 3, 4, 5, 6, 7, 8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리스트 같은 경우 폼은 해가지고 int i 해가지고 0번째부터 돌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스트링 키. 그 다음에 articles 맵 해가지고 키.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 키셋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키들만의 집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회수가 가장 큰 게시물 들어가서 출력. 그 다음 아이디가 가장 큰 게시물 들어가서 출력. 그러면 출력할 때도 그냥 출력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rticles, 매화성, get, 뭘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죠. 자, 이렇게 접근해서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순회 출력이 아주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키셋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뽑아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get 해가지고 키를 줘가지고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자, 근데 순회 출력 두 번째 방법. 맵에는 뭐가 있냐면 엔트리 키라는 게 있어요. 엔트리 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엔트리 셋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키셋이라 했죠. 키셋. 키셋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 들어가서 실행. 그렇게 되는 반면에 엔트리셋은 뭐냐면 이 녀석은 단순히 그 문장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이 녀석의 역할은 뭐다? 키, 밸류를 같이 가져온다. 자, 그러면 같이 가져오면 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키만 가져왔기 때문에 스트링 문장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 가능했는데, 만약에 여기 뭐 정수라 하더라도 인트 뭐 키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얘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맵은. 자, 그럼 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써야 돼요. 그때 맵을 쓰면 되는데 그냥 맵을 뭐 쓰는 게 아니라 맵.entry라는 게 있어요. entry. 그 다음에 스트링. 얘가 이게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 안 써도. 아티클이죠, 지금. 얘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아티클, 여기를 안 바꿨죠? 키셋. 엔트리 셋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됐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하려면 엔트리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네요. 엔트리 셋을 붙여주려면 요 데이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향상된 포문이에요. 요렇게 이제 내가 두 개를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밸류가 알아서 꼽혀요. 키 밸류, 피 밸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티클 리모컨이고 얘는 그냥 일반 스트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키라고 쓰고, 자 엔트리에서 get key라는 게 있어요. get key. 자, 딱 봐도 get key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get 무슨 뜻? 가져온다라잖아요. 어떤 걸? 내가 키를 가져온다. 키를. 그러면 그 키를 가져와서 이 키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엔트리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는 아티클, 아티클.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키, 그 다음에 밸류가 아니라 아티클이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똑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키셋을 이용해서 출력했기 때문에 이 키 밸류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밸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키하고 밸류를 엔트리 셋을 그래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써볼게요. 키셋. 자, 얘가 뭐라고요? 키만 가져온다. 키만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엔트리를 쓰면 여기다가 map.entry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정확하게 이 의미는 뭐냐면 뭐랄까 객체들의 뭐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그 뭐랄까 엔트리 셋만의 독특한 문법, 그러니까 엔트리 셋이라는 걸 쓰게 되면 써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거든요. 자, 그러면 순회 출력 세 번째. 자, 제가 리스트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트림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스트림 방식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스트림 방식으로 키하고 밸류를 같이 가져올 건데, 그러면 키 밸류를 같이 갖고 오려면 결국에는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엔트리 셋이에요. 결국에는 무조건. 자, 그러면 엔트리 셋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맵을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림이 바로 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맵은 엔트리 셋을 쓴 다음에 스트림을 이렇게 써야 돼요. 스트림. 그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뭐 써주면 되냐면 포이치만 쓰면 됩니다. 향상된 폼은. 그 다음에 변수명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get value.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길죠? 그죠? 그러니까 한 줄로 쓰니까 너무 길 때는 이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자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되나? 이렇게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소가로. 이렇게 써요, 저는 보통. 그 다음에 화살표도 이렇게. 뭐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방식으로 출력하는 거는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요거 리스트 포이치문 했던 거에 그냥 엔트리 셋만 추가된 것 뿐이에요. 그죠? 이 엔트리 get키랑 getValue는 아까 방금 두 번째에서 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실행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보이죠? 그래서 스트림 방식으로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